스피드MIS 사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드MIS 6.0 개발 1단계 강의 웹그리드 구성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빠른 질문과 답변 25가지를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캡처된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개를 위해서요. 관리 고객 상담 내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화면을 보시면요. 웹소스 관리와 결과 페이지가 있죠. 이것을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웹소스 관리와 실제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을 펼쳐 놓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은 훨씬 이해도가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목록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지어드민으로 여러분께서 설치를 하셨을 경우, 스피드MIS를 설치하셨을 경우에 보통 지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시죠. 그때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점점점 메뉴를 통해 쿼리문 출력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쿼리문 출력하기를 선택하시면요. 프로그램 쿼리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연구하기가 무척 좋고 유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쿼리 출력하기 보이시죠? 쿼리 출력하기를 하시면요. 단순한 조회가 아니고 이런 쿼리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카운트 쿼리, 셀렉트 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프로그램을 저장했을 때 수정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수정 완료를 해도 업데이트 쿼리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하면 업데이트 쿼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것을 쿼리 출력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면은 설사 쿼리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어서 에러가 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MIS cost counsel underbar master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원한다는 그런 사용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테이블 구성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웹소스 관리에 테이블명 항목에 테이블명을 넣으면 됩니다. 테이블명을 넣으실 때는요, 이렇게 dbo.까지 넣으실 수도 있고, 이것이 없어도 에러가 안 난다는 보통 안 나죠, 보통은. 그래서 그냥 순수 테이블 이름만 넣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웹소스 관리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테이블명이 이렇게 넣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필드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그리고 필드명은 성명인데 실제로는 다른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필드명은 현장 우편 번호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보는 항목명에는 우편 번호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드 구분자는요. 기본적으로 마스터 테이블 기준 테이블은 테이블 언더바 M으로 기본으로 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쿼리를 넣는데 단순하게 필드명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쿼리문 형태의 쿼리문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필드 구분자는 비워놓고 실제 원하는 결과에 쿼리문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폭 문제인데요. 프로그램에 눈에 보이는 목록에서 눈에 보이는 표시폭이 5이면 5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역은 7은 7인데 마이너스죠. 이렇게 0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내용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록에서는 7글자가 보이지만 내용은 안 보인다는 뜻이고요. 메일 주소가 0이라는 거는 목록에서는 안 보이지만 내용에서는 출력이 된다는 뜻이고 성명이 10이면 목록에서는 10칸, 내용도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폭이 마이너스 1이면 모두 가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측에 이런 어떤 필터 기능을 이용할 때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번호 항목의 순서를 만약에
성명을 연락처보다 아래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대신에 뭐 3.5 정도를 넣으시고 자동 정렬을 누르시면요. 연락처와 성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항목 순서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로딩하는 순간에 최근 등록 순으로 정렬하되 해제하면 이름 순으로 안 되나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 등록 순 거부가 있습니다. 최근 등록 순 거부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최근 등록 순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성명에 1A가 있다는 얘기는 성명을 제1 정렬로 오름차순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2정렬의 내림차 순으로 하고 싶으시면요. 2D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 4정렬까지 원하시면요. 제3 개발 3강에서 배울 수 있는 URL 기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 항목 구성을 원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1단이 아니라 이런 두 줄 형태의 2단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원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를 넣으시되 연이어서 나오는 부분은 단순히 콤마하고 연락처 이런 식으로 넣으면 2단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3단 구성은 복잡한 관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용 보기 탭 구성을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항목이 많아지다 보면요. 내용이 아래로 쫙 이어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작성일과 작성자는 등록정보라는 탭을 만들어서 보이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등록정보라는 탭이 생기고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 보이겠습니다. 현장 사진은 한 항목이지만 사진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탭 하나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한번 결과를 볼까요?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해당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등록 정보가 있죠. 등록 정보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고요. 현장 사진을 가면은 이렇게 상세 내역, 종료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보았던 것처럼 목록 실제 결과를 이렇게 보시는 것을 제가 한번 출력 결과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인 쿼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입력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블에 저장이 될 때는 코드를 보통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예를 들면요. 라스트 업데이터가 있어요. 이 필드에 직원 아이디를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이름을 어떻게 출력하느냐? 일반적으로는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룹 조건에 넣되 레프트 아우터 조인의 글자만 빼고 이렇게 조인문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한 닉네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 직원 이름을 연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아니라 입력 프로그램에서의 연동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조인이지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피드 MIS에서 정한 입력 프로그램의 기준에 맞게 그리드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먼저는요. 당연히 코드 항목이 있겠죠? 여기서는 테이블 언더바 M, 마스터 테이블에 방문 경로 코드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요. 이것과 조인할 어떤 테이블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에 넣으시고요. 실제 해당하는 코드에 대한 네임은 이 좌측 위에 바로 윗줄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가 코드가 있다면 바로 윗줄에는 코드에 대한 네임을 이렇게 항목명과 필드명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방문 경로 코드라는 필드명이기 때문에 바로 윗줄에 필드 구분자는
테이블 언더바 방문 경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용자가 이 개발자가 원하는 스타일은 객체명이 드롭다운 리스트이기 때문에 드롭다운 리스트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참조 쿼리, 일종의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은 코드 네임 필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이름을 여기서 다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드 테이블을 넣으시고요. 코드 테이블이 지금 실제 요겁니다. 그리고 코드 정렬은 보통 코드 순으로 정렬하려면 1, 코드의 이름 순으로 정렬하려면 2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드 필드와 조인을 할 건지 여기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추가 조건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테이블, MIS 커먼 테이블은 이런 경우를 많이 대비해서 코드 관리를 전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중에 스피드 MIS 000714가 어떤 계정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방문 경로에서 결과를 보시면요. 기타 지인 소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정 코드 이 714는요. 상세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추가를 하시면은 더욱더 많은 코드를 입력해서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소를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필드명은 여러분께서 정해주신 필드명으로 넣으시되 우편 주소, 우편 번호, 그리고 실제 현장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연달아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객체명은 텍스트로 하시고 특별히 우편 번호란에는 집코드라는 추가 속성의 집코드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편 번호를 클릭했을 때 다음 우편 번호 서비스가 이렇게 출력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 에디터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히 종료 보고서에 웹 에디터를 쓸 수 없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종료 보고서라는 필드에서 객체명을 HTML로 넣으시고요. 입력 글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HTML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숫자는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웹 에디터, 스피드 MIS 웹 에디터의 특징은 파일을 선택하셔서 어떤 파일이든 간에 다 링크 형태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무거운 이미지를 복사했을 경우에도 코드 자체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바꾸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PDF 하나만 올렸을 경우에는 PDF 뷰어가 자동으로 가동이 됩니다. 첨부 파일을 올리길 원하는데 사진 파일만 여러 개를 첨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첨부 파일이기 때문에 어태치라는 객체명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입력 글수를 10이라고만 넣을 경우에는 10메가인데요. 여러 개를 넣을 경우 멀티 첨부로 원할 경우에는 느낌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각각의 파일은 10메가 이내고 멀티 첨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을 넣기를 원했기 때문에 확장자를 이렇게 리스트에 넣으셔서 추가 속성 첨부 조건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요. 눈에 보이는 이 프로그램상에서 눈에 보이는 필드명은 현장 사진이지만 다른 마스터 테이블과 연동을 위해서 현장 사진 언더바 MIX라는 필드를 반드시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날짜와 달력이 나올 수 있게 날짜를 데이터 피커로 객체명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입력할 때 달력 아이콘을 누르시면 실제 달력이 출력이 됩니다. 또한 숫자나 금액과 관계된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서는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유로 표시나 달러 표시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드 연동 없이 목록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별도의 코드 테이블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목록에서 직장인부터 기타까지 넣으시고요.
그리고 필드명 직업에 대한 거라는 거죠. 드롭다운 아이템을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드롭다운 아이템 대신에 멀티 셀렉트로 바꾸시면요, 이렇게 다중 선택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도 참 유용한 기능입니다. 콤마 단위로 진행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로 어떤 조직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용할 텐데요. 이런 트리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스피드 MIS는 이렇게 구분자를 첫 단을 구분자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려면요, 처음에 루트가 있고요, 서울 본사가 있고 부산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 부분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루트가 하나, 그리고 서울 본사가 뭐 예를 들어서 7건이면 7줄이 나오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구분을 지어줍니다. 특별히 이 쿼리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쿼리문은 이 표시와 이 표시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제대로 된 작동이 됩니다. 이번엔 목록 편집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요. 목록 편집 란에 Y를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입력 글수나 객체명을 미리 선택해서 입력 프로그램 필드로 선언된 상황에서 목록 편집을 Y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텍스트 같은 이런 객체명을 선택을 안 하시고 Y를 넣으시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파일도 목록 편집이 다 되고요.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HTML 에디터입니다. HTML 에디터가 목록에서 하나하나 다 HTML 에디터가 열리면은 상당히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페이지 구성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테이블과 디테일 테이블 구성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은 하나의 마스터 테이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세 내역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연결자가 필요하겠죠. 그 연결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시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스피드 MIS 방금 강의한 것처럼 쭉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세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그램 아이디를 넣으시고요. 상세 내역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자율입니다. 필드명은 비워 놓으시고요. 작은 따옴표로 해주시고 객체명을 차일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역 프로그램, 이 738 프로그램이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738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리드를 구성을 하실 때 두 번째 줄에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나오는 필드명 있죠? 여기서는 MIDX네요. 이 MIDX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덱스 값을 해당하는 저장을 하는 필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일드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정만 가능하고 입력을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이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목록 형태의 심플 리스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심플 리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안 보이시죠? 체크박스가 없고요. 삭제 버튼도 없습니다. 수정 전용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전체 댓글이 그런 예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형태를 목록 자체를 아예 안 나오고 한 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수정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인정보 수정처럼 수정만 할 수 없나요? 이럴 때는요, 목록 형태를 only one 리스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전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목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맨 처음에만 입력창이 뜨고요. 한 건이 입력된 이후에는 계속 수정 페이지가 뜨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록을 조금 새롭고 사용자 정의 템플릿으로 구성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템플릿은 서버 로직이라고 해서 저희 개발 4단계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서버 로직에서 가능하고요. 템플릿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간편 추가 쿼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소스 관리에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시면요. 기본 폼에 가시면 간편 추가 쿼리가 있죠. 그래서 간편 추가 쿼리를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입력에 필요한 필드를 인서트문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골뱅이 mis session underbar user id라는 예약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약어를 넣으시면요. 이 예약어는 실제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로 W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요. 실제로는 이런 간편 추가 쿼리가 생겼죠. 그래서 만약에 두 줄을 입력하고 싶으면 두 줄을 입력하셨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넣으시고 저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스터 디테일 프로그램일 경우에 어미 프로그램에 IDX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는 MIDX인데 골뱅이 페어런트 언더바 IDX 이런 예약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을 일괄 편집할 수 없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스피드MIS에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웹소스 관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개의 목록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치시면서 저장을 하실 수 있겠죠. 내용을. 여기서 또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면서 저장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 여기 점점점 메뉴에 일괄 편집창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요. 지금 이렇게 약간 밝은 색으로 된 부분은 모두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요. 엑셀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으셔서 엑셀에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시면 일괄로 저장이 됩니다. 일괄로 저장이 된다는 그런 또 아주 좋은 기능이 있겠습니다. 선택적인 수정을 삭제를 방지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계약이 종료된 고객은 수정 삭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은 어떤 그런 행들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요. 읽기 전용 쿼리의 조건을 1로 만들면 됩니다. 읽기 전용 쿼리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거죠. 이 조건이 1이 되면은 읽기 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 쿼리문이 1이면 읽기 전용이 됩니다. 위의 예제에서는요. 관리 종료일이 과거이거나 또는 어드민 유저가 아닌 경우에는 편집이 허용되는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번에는 삭제 게시물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간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테이블명 있죠? 그 아래 기본 필터는요. 원천적인 웨어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웨어문을 넣으시면은 이것은 데이터 자체로 로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수 조건은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데이터는 유수 조건에 넣으시면 됩니다. 스피드MIS는 기본적으로 유수 플래그가 1이면 유수 플래그가 1일 경우를 유수 조건으로 기본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설명문이 있죠. 그래서 플래그 여기가 공란일 경우에는 유수 플래그가 1로 간주한다는 거. 그리고 삭제 쿼리는요. 안 넣어도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넣으시게 되면은 직접 딜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시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삭제 내역 조회를 하시려면은 관리자 권한이 있을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요. 삭제 내역 조회는 점점점 메뉴를 이용하셔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선택하셔서 복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피드MIS는요. 기본적으로 입력이나 수정을 했을 때 작성자와 수정자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W 데이터라는 필드 이름으로 작성자 아이디가 저장이 되고요. W 데이트라는 필드로 입력 일시가 기록이 됩니다. 또한 수정할 경우에는 라스트 업데이트와 라스트 업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필드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추가로 구성하기 원치 않는다면은 수정 기록 없음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에러가 안 납니다. 필수 필드가 없다면 웹소스 관리에 수정 기록 없음을 반드시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피드 MIS 개발 1단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